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 3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5월 첫 수업인데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시즌 3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어서 기술과정 3학년 부를 수업을 맡게 된 황정호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또 보게 되어서 사실 선생님도 더 기분이 좋아요. 네, 아마 이따가 끝날 때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오늘 수업을 하는 게 마지막 생방송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이어서 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PPT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PPT 보면 지난 시간에는 현대생활 속의 무선통신 기술에 대해서 배웠었고 삼성과 애플의 싸움에서 1탄에 대해서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해왔었던 오늘도 특별 코너로 어서와 컨텐츠를 쌤이 만들었다고 당연히 얘기를 했었지. 자, 오늘도 다시 보는 댓글 이모저모 고모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학생들이 영광의 상을 차지했는지 한번 보죠. 자, 오늘의 댓글 이모저모 고모의 첫 번째 댓글로 선생님 본 거는 좀 지원군이라는 주제로 꼽아봤습니다. 지원군이고 댓글 부대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그 선생님 수업을 하는 동안에 약간 든든한 댓글들을 남겨준 친구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든든한 댓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먼저 성호가 박성호 학생이 황정호쌤 기다리나 월요일이 기다려져서 월요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008 친구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석이하고 주영이가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뭐 구독자를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크게 없는데 유튜브 채널까지 홍보를 해주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두 번째 상은 최고의 관중상이에요. 최고의 관중상이 아니라 관중상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한 건데 리액션이 굉장히 뛰어났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직 접속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 주인공은 누구냐 오늘은 오늘은 희순이에요. 그 희순이는 사실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리액션에 집중을 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네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신기하다. 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리액션이 좀 좋았던 친구여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같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 시즌2가 끝나는 날이어서 시즌2 끝날 때 좀 아쉽다고 이야기해준 친구들이나 또 선생님한테 고마움을 표시해준 친구들 선생님이 또 추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한율 팬 아니다로 바꿨고 딩동 유튜브 원래 듣던 친구야 유튜브? 그래서 딩동 유튜브도 새로 들어온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이 생방송에 수지까지 들어왔습니다. 꽤나 유명해진 것 같아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 이모저모 고모 어서와 컨텐츠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의 의미와 발전의 방법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기술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사이버 범죄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수송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부터는 수송 기술에 다시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지난 수송 기술의 내용, 여러분들 생방송을 들은 친구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화석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수송 기술을 일단 마무리 지은 다음에 정보통신을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부터 다시 수송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 에너지에 이어서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단원으로는
4단원 수송기술과 효율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발전의 의미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현나라는 학생이 정보통신은 이제 끝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통신은 선생님 수송기술 내용을 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정보통신으로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중에 지금 이 생방이 끝나고 녹화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순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가 될 때 여러분들이 그 강의 순서에 맞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배우는 학습 목표는 발전의 의미와 다양한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발전의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얘들아, 발전이 뭐예요? 여러분들? 발전이 뭐고 전기는 왜 필요한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발전이 뭘까? 뭐 한자로 하면 일으킬 발에 전기 전자를 써서 뭐 전기를 일으킨다, 뭐 전기를 발생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전기를 발생시켜서 우리는 과연 뭐를 할지, 왜 전기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아줘야 돼요. 이게 지금 얘들아 내일 어린이날이라고 오늘 수업 쉬는 거 아니야? 조금 접속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댓글창도 여러분들 지금 있는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주면 고마겠습니다. 예언이가 발전은 에너지를 만드는 것 같고요. 전기는 거의 모든 제품에 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해줬고, 이거 외에 지금 루키가 정욱쌤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발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보면은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 에너지는 여러분들 과학적인 용어로만 보면 물질 내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왜 우리는 꼭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다음에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이 전기 에너지는 바로 전기를 가지고 우리 열 에너지, 즉 전기난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빛 에너지, 형광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소통을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기 장치에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힘 에너지, 동력 에너지, 여러분들 선풍기를 돌리죠. 선풍기 날개를 돌리는 것은 힘이 필요해. 내가 직접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 전기로 자동으로 돌려주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자체가 다양한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생활에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의 의미와 발전의 의미, 그리고 전기 에너지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봤고, 자, 이제 앞에 나오는 어떤 퀴즈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건데, 또 이어서 연상 퀴즈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 어떤 주어진 제시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지 연상 퀴즈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선생님이 오늘 과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었던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포켓몬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시어 코일. 자, 코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제시어 있으면 아마 이거 한 개로는 맞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TR0922가 전기 에너지는 인간이 쓰는 에너지 중 석유와 함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그렇죠. 그래서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언이가 전자석, 이노가 전자, 루키는 코일이다. TR0922가 전기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일단 코일을 보고 나서 우리가 전자석이나 전기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어. 자, 두 번째 제시어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어는 업어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열심히 파란색 도복을 입은 선수가 하얀색 도복 입은 선수를 업어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두 가지의 지금 제시어를 보고 과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웅이가 지금 전자기 유도, 이노가 유도, 지금 영준초가 전자기 유도.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 제시어, 준혁이도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제시어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기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용이는 과학에서 배웠다고 하네. 자, 마지막 제시어 패러데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이죠. 패러데이. 이 세 가지의 제시어를 보고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정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노가 전자기유도 바로 이야기하죠. 플라워 스프링도 전자기유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친구들이 정답을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모르는 학생들 몰라도 돼. 선생님이 왜냐면 지금 설명할 거니까. 자, 정답은 이 세 가지의 제시어를 모두 합치게 되면 바로 패러데이가 만들어낸 법칙 중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 오늘 배우는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바로 여기서 패러데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장이 변화하게 되면 전류가 발생된다. 전류가 유도된다는 것을 어떤 기계장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 패러데이가 어떤 기계장치를 통해서 만들어내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흑백의 그림의 어떤 형태를 실험 도구로 만든 거예요. 자석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전기가 만들어진대.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자석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전기가 만들어낸다. 지금 영준초가 자기장의 증가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유도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PPT에 그 내용 담고 있는 것을 영준이가 잘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하나를 보면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고 선생님이 추가로 발전에 대해서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같이 보죠. 도체 주위에 자기장이 변하면 도체에 전류가 흘러 자기장이 생깁니다. 또 철심에 코일을 감아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되죠. 영국의 과학자 패러데이는 이 두 가지 현상의 힌트를 얻어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전원장치에도 연결되지 않은 코일의 양끝에 검유계를 연결합니다. 검유계는 작은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구인데요. 자석을 코일 안에 넣었다 뺐다 하면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게 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른 겁니다. 코일이나 자석이 움직일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코일에 생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이때 검유계의 바늘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 건 코일에 생긴 전류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코일로 들어가는 자석면이 N극이면 자석이 코일 안으로 들어갈 때 코일에는 자석의 자기장이 커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N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N극이 빠져나갈 때 자석의 자기장이 작아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S극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이때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코일에 생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는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오른손을 사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코일을 감아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은 N극을, 나머지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코일에 생긴 자기장이 N극이면 코일에 생긴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코일에 생긴 자기장이 S극이면 코일에 생긴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전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전류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검유계 대신 LED를 코일에 연결해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일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LED의 불빛이 깜빡입니다. 건전지를 사용하여 LED에 불을 켤 때 리드 프레임의 긴 쪽은 플러스 쪽에, 짧은 쪽은 마이너스 쪽에 연결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기 때문인데요. 유도 전류로 LED에 불을 켤 때
코일의 어느 쪽으로 연결하여도 불이 켜지지만 자기장이 변해 전류의 흐름이 바뀔 때는 불이 켜지지 않아 LED의 불빛이 깜빡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의 흐름이 바뀌는 전류를 교류라고 합니다. 이 전자기 유도 원리로 발전기가 만들어졌고 발전소에서 만들어 공급하는 전기는 유도 전류인 교류이기 때문에 콘센트나 전원 코드에 극이 따로 있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꽂아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봤나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는 동안에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잘해주고 있는데 처음에 이노가 전자석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플라우스프링이라고 하는 학생이 코일을 감아서 자석으로 뭐 전구에 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손전등을 만든다든지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과학 시간에 실험을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게 우리가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한 겁니다. 지금 결국에 TR092라고 하는 학생이 완전 단순하게 생각해서 코일에 자석을 갖다 대면 자기장의 변화로 전기가 발생한다고 단순하게 정말 잘 얘기했습니다. 정말 코일에다가 자석을 직접 가까이 했다가 또는 자석을 다시 멀리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류가 발생되는 것을 검유계를 통해서 봤던 거고 이 발생된 전류는 결국에 뭐냐? 내가 자석을 열심히 움직여주면 자석을 열심히 움직여주기만 하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여러분? 자석을 열심히 움직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PPT로 새로 설명할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보죠. 자,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자석은 자기력선이라는 것을 서로 만들게 됩니다. 이 자기력선을 통해서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자기장이 변화하는 동안에 우리는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PPT 화면에 보고 있는 것 중에 오른쪽에 보면 수력이나 풍력이나 화력 발전 등을 통해서 여기 작은 글씨로 혹시 보여요, 여러분? 선풍기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 프로펠러로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 프로펠러 돌아가고 있는 거의 명칭이 바로 터빈이라고 하는 거야. 터빈. 이 터빈은 말 그대로 계속 회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전 운동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자석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하 운동을 하는 것을 회전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해도 똑같다는 거야. 왜? 자기장의 변화만 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터빈을 돌린다. 그럼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석이라고 하는 자석이 돌아가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끊임없이 생기게 되고 이 자기장의 변화가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영준이도 잘 얘기했지?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 때 전자기 유도가 필요하다고 한 거. 그리고 TR092도 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술을 이어서 여러분들 심화 내용도 배우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의 공대에 가게 될 때 공학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이 공학기술 과목에 굉장히 중요하게 접목을 시켜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터빈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들 알아두고 이 내용을 PPT로 정리합니다. 자, 터빈은 운동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 에너지는 바로 회전 운동을 하는 전자석이 연결되어 있는 선풍기를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석을 계속해서 움직여서 자기장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터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해야 될 일이 뭐야? 끊임없이 두껍게 담겨있는 코일 안에다가 자석만 돌려주면 돼. 그러면 발전기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자석과 코일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자석과 굉장히 큰 코일이 들어있고 우리는 이 자석만 열심히 돌리게 되면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자석을 열심히 돌리는, 자석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건 누구야? 터빈이죠. 터빈을 열심히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발전기고 운동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터빈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자, 이제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터빈을 작동시킬 겁니다. 자, 터빈을 어떻게 작동시키냐면 화석 에너지를 통해서 먼저 작동시키는 방법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기를 만드는 과정 중에 첫 번째, 화석 에너지를 통한 두 가지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바로 화력 발전입니다. 자, 화력 발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들, 어떤 연료들 쓰죠? 지금 이 설명에 보면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 터빈 돌릴 때 발생한 열 에너지, 이 열 에너지 만들게 불내게 하는 거, 화석 에너지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TR-0922가 석유를 얘기했는데 지금 석유 얘기했고, 용태야 뭐라고 얘기한 거야? 채팅 좀 제대로 쳐줘. 용태 뭐라고? 용태야 토크 석 뭐라고 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력 발전에서 쓰는 화석 에너지, 선생님과 함께 얘기했지. 에너지에서 화석 에너지 뭐 있어요? 그렇죠. 석탄 있고 석유 있고 천연가스까지 여러 가지 우리 화석 에너지를 이야기했죠. 이 화석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 바로 화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은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3대 화석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료를 연소시킨다. 이걸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 이런 단순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 주전자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알다시피 여러분들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굉장히 크게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기가 나오겠지?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을 열심히 끓이는데 뭘로 끓여? 바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프로펠러, 즉 지금 여기 바람개비처럼 나와 있는 게 바로 터빈이 되겠죠? 이 터빈과 자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게 되면서 전자석이 계속해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화력 발전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 그림 여러분들 이미 봤을 거예요. 지금 인호가 이건 기가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어떤 친구가 얘기했을 거야. 기가가 아니라 기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꼭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영준이가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아까 앞부분에서 봤던 그림처럼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체가, 그러니까 증기가 나오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터빈을 돌리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핵 분열을 하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핵 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끓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고압의 증기를 똑같이 만들게 되면 마찬가지로 바람개비처럼 터빈을 돌려서 자석을 끊임없이 회전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터빈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이제 아까는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터빈을 작동시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4월 13일 2강의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화석 에너지는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고,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에너지가 없을까 고민했던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였죠. 그래서 이 매장량, 가채연수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얘기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그리고 무한정 재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고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얘기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뭐뭐 있는지 얘들아 한번 선생님한테 같이 얘기해주세요. 지금 이미 신재생 에너지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TR-0922가 수력이나 풍력, 그리고 준혁이가 조력이나 바이오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를 얘기했고, 예언이가 태양광, 지열, 수력, 풍력 발전 이런 얘기도 하고, 인호도 수력 발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많은 친구들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모든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됩니다. 플라워 스프링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뭐 조력이나 바이오 에너지, 해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까지 많은 친구들이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내용을 선생님이 몇 가지만 같이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PPT에 다시 한번 PPT 내용을 살펴보면, 자, 선생님은 이 6가지를 소개를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했을 때는 이 6가지보다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6가지만 보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은 보충 영상이나 심화 영상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 6가지를 보면 첫 번째, 자, 석탄을 액화하고 가스화하는 내용과, 그리고 조력 발전을 하는 내용, 그리고 지열 발전을 하는 내용과 풍력 발전, 바이오 에너지, 수력 발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용어로 봐서는 어떤 발전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용태야, 지역 발전을 왜 해? 지열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석탄의 액화와 가스화야. 얘들아, 석탄을 액화하는 거하고 가스화한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석탄을 액화하고 가스화한다는 말,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석탄은 고체하고 액체, 기체 중에 어떤 형태를 띠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검정색의 석탄은 고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석탄을 왜 액화와 가스화라고 하는, 액체와 기체로 왜 만들까? 여러분들 석탄을 이 액체나 기체로 만든 이유가, 자, 준혁이가 부피를 늘린다고 하고 한유리가 녹여서 만든다고 하고, 이 변화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왜 굳이 잘 쓰고 있는 석탄의 고체를 왜 굳이 액체나 기체로 만들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림에 보면 컬 투 리퀴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변화를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지금 선생님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용태가 필요에 따라서 달리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루키가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준이가 고체보다는 액체가 저장이 편하기 때문에 액체로 만든다고 했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모든 면들이 맞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저장이 편리해요. 저장과 운송이 편리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 형태가 그 부피를 차지하면서 꽉 채우게 차지하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큰 돌덩이를 바구니 안에 넣는 것보다 그 돌덩이만큼을 물로 채워 넣는 게 공간을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과 저장에 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매연이 적게 발생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석탄을 우리가 화력 발전을 할 때,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이 매연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액체나 기체로 만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킨 데 있어서 매연이 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화와 가스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두 번째는 조력 발전이에요. 조력 발전, 조력. 조력 발전이라길래 선생님이 예전에 중학교 학생들 수업을 할 때는 조력 발전, 선생님 조력 발전을 새로 발전하는 거예요? 새의 힘으로 뭐 만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시조새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력이라는 말은, 미안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력이란 말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수간만의 차는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의미하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보면 밀물인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죠. 바다 안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고, 썰물일 때는 바다에서 물이 다시 이제 쓸려 내려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차를 이용해서 마치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힘을 통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물의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 바로 조력 발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TR0922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밀물, 썰물, 그러니까 조력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준혁이가 남해에서 사용한다고까지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주었습니다. 자, 조력 발전까지 봤고, 이제는 지열 발전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지열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나온 발전 기술이에요. 이 지열 발전은 여러분들 그 지표만 상으로 해서 지하의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용암층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암층이 형성되어 있는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높은 고온의 열을 얻을 수가 있죠. 이 고온의 열을 얻어서 말 그대로
수증기를 만드는 거예요. 물을 끓여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열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지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조력은 조수간만의 차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힘을 이야기했고, 지금은 땅속 깊숙이에 있는 높은 열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겠죠. 지금 여러분들 댓글을 보니까 예현이가 조력이면 울돌목의 거기 발전소가 조력발전소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플라워 스프링이 조력발전이 수력에너지인가?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력발전과 수력발전은 엄밀히 얘기하면 발전의 방식은 달라요. 하지만 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다고 볼 수 있죠. 물을 이용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발전의 방식은 다르자. 그 다르다는 거는 선생님이 수력발전에 추가로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준영이가 선생님 지열발전소 때문에 인공지진이 생겼다는데 맞나요? 선생님이 지금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지만 인공지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그 안쪽에 있는 높은 열을 가지고 있는 용암층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진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지층을 건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지열발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했었고, 자, 다음으로 네 번째는 풍력발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봤죠? 풍력발전 할 때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주도 놀러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제주도 많이 못 놀러갔는데 갈 때 여러분들하고 이건 여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은 기술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풍경을 보기보다는 기술을 보는 거야. 제주도의 집은 왜 이렇게 생겼지? 제주도에는 왜 이런 풍력발전소가 있을까? 제주도에 풍력발전소가 있는 이유, 지금 영준초가 잘 얘기했는데 강원도나 제주도 가면 많이 있다고 해요. 왜냐면 그곳은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바람이 센 이유는 뭐야? 산지로 구성된 곳이 많기 때문에, 즉 고도가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바람이 세고, 제주도에는 왜 바람이 세냐? 바다가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풍, 그래서 육풍과 해풍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풍력발전은 이 육풍과 해풍을 이용해서 초코나무숲 반갑습니다. 자, 육풍과 해풍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 프로펠러, 지금 풍력발전에 날개가 3개가 달린 이 프로펠러가 보이죠? 이 프로펠러가 끊임없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 돌아가는 것과 바로 자석이 연결돼 있겠죠? 이 돌아가면서 이 자석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풍력발전까지 설명했는데 지금 중간에 우진이가 왔어요. 우진이가 경기도 사는데 왜 학교 계약 쳤더니 이게 나오지? 유튜브 검색에 학교 계약을 검색했더니 이게 나왔어? 야, 우진아, 온 김에 듣고 가. 너 공부 좀 해야 돼. 우진아, 학교 계약 안 해서 공부 안 했지? 공부하고 가세요. 자,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발전입니다. 자, 바이오 에너지 발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살펴보면 옥수수에 막 휘발유하고 경유처럼 꽂혀 있어. 바이오 에너지 발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자, 아까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바이오 발전 아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과연 바이오 에너지는 뭘까? 바이오라는 말은 BIO, 알다시피 바이올로지에서 나온 어떤 생물학적인 것을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인호가 옥수수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자, 바이오 에너지의 발전은 과연 무엇일지. 생물적인 어떤 그런 생물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바로 이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앞에 있는 이 그림과 함께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한 댓글로서 한번 보죠. 자, 플라워 스프링이 바이오 에너지는 식물이나 가축의 분뇨를 연료로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에너지라고 하는데, 자, 이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플라워 스프링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바이오 에너지가 가축의 분뇨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연료로 직접 태울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또는 2번째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이에요. 이 그림처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생물학적, 그러니까 식물이 썩게 되면 발효를 하게 돼요. 이 식물이 썩게 돼서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탄올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발효를 통해서 나온 그 에너지를 우리 수송수단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의 2가지 방법들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워 스프링이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해서 바이오 디젤이나 자동차들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자, 용태가 신재생 에너지는 정말 다양하면서 환경에 좋네요. 맞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용태야.
맞지? 자,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환경에.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수력 발전 보겠습니다. 자, 6번째 수력 발전은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림에 보면 우리는 댐을 설치해요. 얘들아, 댐을 설치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댐을 왜 설치해요? 우리나라에는 댐이 굉장히 많은데 댐을 설치하는 이유. 아까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아까 누구였지? 플라워 스프링이 그랬나? 조력 발전과 수력 발전이 같은 건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영준이가 지금 이야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영준이나 이용이도 이야기했고 현석이도 이야기했고, 먼저 우리가 댐을 만드는 이유는 말 그대로 물을 저장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댐은 우리의 어떤 뚝이라 그래서 막아주는 제방이죠. 그러니까 제방시설이지, 우리가 홍수가 나서 무너지지 않은 걸 막기 위해서 벽으로서 높이 쌓아놓는 거야.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물을 저장해놔서 우리가 나중에 쉽게 쓸 수 있게. 근데 지금은 이 댐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냐, 이 안에 발전기로도 설치를 해서 발전소로 쓰고 있어요. 바로 그게 수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 수력발전소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냐,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어떤 물체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다 놓으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면 그 물체는 무슨 에너지를 갖게 된다. 자, 원래 땅에 있을 때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갖게 된 에너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물을 높은 곳에, 댐에서 높은 곳에 물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물은 위치 에너지를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일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한다고 그러지. 문을 열어버리면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좁은 틈을 통해서, 지금 용태가 위치 에너지가 mgh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잘 얘기했습니다. 용태 물리는 열심히 했네. 자, 그래서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한 물을 낮은 곳으로 문을 열어서 빠른 속도로 흘려주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발전하는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데 드는 힘으로 바로 터빈을 굴리게 되고, 이 터빈을 굴린 것으로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총 6가지의 발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력발전과의 차이점이 뭐였냐?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였는데, 수력발전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물을 가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을 가둬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력발전과 수력발전은 그 차이점이 있죠. 인공적이냐, 인공적이지 않냐. 주영아, 쌤 안 덥냐고? 더 죽겠어요. 요즘 날씨 더워지고 있어서 쌤도 많이 더워요. 여러분들 다음 주 되면은 아마 더 더워질 겁니다. 이번 주 내내 더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열사병 걸리지 않게 시원하게 옷 잘 챙겨 입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모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전의 의미와 발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신재생에너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심화 보충 강의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와 태양열, 태양광 에너지 발전 안 했었지?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태양열과 태양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우리가 수행평가할 때 태양광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는데 과연 이 태양광 자동차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심화 보충 강의를 통해서 볼 거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생방송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진심으로 선생님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조금 짧게 하고 좀 끝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4월 초부터 해서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2, 그리고 오늘이 시즌3 첫 시간인데, 시즌2와 시즌3를 하면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한유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 알려주느라고 내가 얘기했고 주영아 알고 있어 선생님 많이 봤다.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만나는 시간이 끝날 때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서는 아쉽지만 아마 지금 이 수업이 끝날 때가
우리의 지금 이 시국이 많이 나아진 상태가 아닐까라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그런 어떤 염원이 좀 나아져서 그런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적 거리두기로 많이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막 끼고 조심조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연휴도 즐기게 되고 날씨도 좀 따뜻해지게 되면서 밖에도 좀 나갈 수 있게 되는 조금은 상황 자체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까지가 지금 많은 친구들이 얘기 많이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생방송으로 만난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이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녹화 방송이나 또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 생방송을 준비하러 여러분들 여기에 오는 동안에 무슨 생각했냐면 선생님이 지금 교직 아직 10년이 조금 덜 됐는데 교직 생활을 보통 하게 되면 한 30년 정도 교직 생활을 합니다. 30년 좀 넘게. 근데 그 동안에 몇 개의 학교를 내가 돌아다닐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6개에서 7개, 뭐 많게 되면 뭐 10개 정도의 학교를 선생님이 아마 돌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같이 선생님과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다 학교가 다를 거예요.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을 거야. 근데 이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소통하며 수업을 해가지고 진심으로 선생님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시간이 장난도 많이 치고 선생님 수업도 준비를 열심히 했었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어준 친구들도 굉장히 고마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방송은 여기까지고 이제 앞으로는 녹화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통은 여기까지 한다는 점. 그래서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이제 다른 소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거나 좀 질문을 해준다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방송 듣는 학생들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앞으로는 녹화 방송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시즌4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즌3 다음 강의는 녹화 방송이에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녹화 방송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시즌4를 하게 되면 또 선생님이 찍은 녹화 방송들이 나가게 되겠지. 그때는 우리가 이야기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영상으로 선생님을 중간중간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네가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할게요. 뭐 현석이, 준영이 뭐 여러 친구들 선생님 얘기해주고 싶은데 지금 뭐 SBS 연기대상이나 KBS 뭐 연예대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내가 영상을 다시 한번 댓글 보면서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마움을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기 전까지 이학습터에 있는 학습지와 보충 심화 영상을 유튜브 채널인 선생님 채널 우클래스에 찾아와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 중간중간에 선생님 많이 올리진 못하겠지만 중간중간 영상 올리는 것들 여러분들 살펴보셔서 그때그때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 끝인사 하죠. 자, 다음 주부터 녹화 방송으로 보는 거 여러분들 즐겁게 잘 봐줬으면 좋겠고 그동안 수업 들었던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잘생겼다고 해준 친구들 잘생겼다는 댓글밖에 사실 안 보입니다. 고맙고요. 재밌게 봐준 친구들 굉장히 선생님도 재밌게 수업했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됐으니까 마스크 잘 챙겨 나가시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학교에 나가는 날까지 늘 행복한 하루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얘들아 안녕. 개학 축하합니다.